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주말 라이브 방송은 일요일 저녁까지만 공개하고 비공개했습니다. 주담 통화 내용이랑 민감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고요. 이번 라이브 방송에도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보유 종목이라는 시는 라이브 방송 마지막에 소개한 시인데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크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했고, 덕분에 계획이 생겼습니다. 주식을 소재로 진짜 시집을 한번 내볼까 하고요. 그래서 과연 또 다른 소재들로 시가 써질까 했는데 주말 동안 점상 손절이라는 주제로 2편을 더 썼고요. 앞으로 또 뭐 라이브 방송이나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서 하여튼 올해 뭐 가기 전에는 시집을 하나 내보는 계획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뭐 주식 시집이 얼마나 팔리겠습니까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최초로 한다는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의 인생이었음을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를 다시 읽고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담비 같은 구독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주식 계좌에도 담비 같은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화면의 위치는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이쪽에서 좀 바꿔봤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 끝나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한 2% 정도 하락, 비트코인 관련주들 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왜 최근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좀 유독 약하고 약간의 그런 우리 소위 말하는 외국인 포지션이나 이런 여러가지 매크로는 나쁘지는 않은데 왜 시장이 계속적으로 정강후약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약간 스물스물 내려가냐, 기관은 왜 파냐, 이런 문제인데, 제일 큰 일단 얘기는 지난번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성장 테크가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지금 기관들에게 좀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의도의 기관들하고 좀 친한 굉장히 발빠른 선수들은 이미 IT 반도체 쪽이나 자율주행 쪽 테크 주식들을 일부 이제 올랐던 주식들 2차 전지나 처분하고, 지금 최근에 시크리컬 관련주들, 철강, 화학, 유통, 이런 산업재, 곡물 이런 쪽으로 이미 포지션을 많이 바꿨어요. 이미 지난주 한 목요일쯤이나 그런 분위기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빌미가 어쨌든 이 테크 주식들, 근데 약간 과도기는 맞아요. 사실 금리 상승기가 경기 회복 구간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시크리컬 관련 업종 중에 지금 요새 철강이나 화학이나 그래서 물동량도 많아진다고 하니까 해운이 강한데, 사실 반도체도 시크리컬 관련주 업종인데도 은행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주식들은 좀 오르지 않고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좀 쏠립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갑작스럽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과연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바로바로 제품가로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업종이 있고 안 걸리는 업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IT의 어떤 성장 테크들이 코로나 상황에선 수혜였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약간은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리밸런싱 될 수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관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철강이나 화학, 유통 이런 주식들은 좀 강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장의 조정의 이유 중에 얼마 전 라이브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CFD 계좌, 소위 말해서 국내 큰 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CFD 계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내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인데, 좀 금액이 좀 큰, 운용 금액이 금액이 좀 큰 분들, 자산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인데, 이게 최근 증거금 비율을 상향한다, 이 CFD 계좌를 앞으로 양도세를 매기겠다 해서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다는데, 그 타 증권사 쪽에도 저도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실적으로 뭐 CFD 고객들의 매도가 막 나오는 것들을 뭐 피부로 크게 느끼지는 못한다, 현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빌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주식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치 쪽도 그렇습니다만, 진실이 뭐냐, 이게 사실 진실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지만, 근데 막 시장이 뭐 무슨 대선 테마주 무슨 테마주 뭐 정치 쪽에서도 어떤 이슈가 막 뜨면 한쪽 방향으로 막 뭔가 이제 쏠리잖아요. 어떤 뭐 여론이. 그럴 때는 과연 진실이 뭔지가 중요한 것보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냐 안 하냐가 그게 그 순간에 진실이 되듯이,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시장에 약간의 테크주들의 조정이 지지난주 이제 설 전에 애플 기아차 협업 소식이 걸렬되면서 그게 하나 트리거 역할을 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애플과 기아차 협업이 국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시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또 뭐 반도체도 다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애플과 뭐 기아차 뭐 카메라도 다 관련이 있었고, 이런 협업 소식이 결렬되면서 테크주들의 약간의 그 조정의 빌미의 트리거가 됐고, 이런 또 애플 기아차 때 양산되던 뉴스의 어떤 양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쪽에 반영되면서, 야, 이게 시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요만한 소뚜껑, 뭐 자라보고 소뚜껑이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작은 것들을 좀 너무 크게 보구나라는 인지, 뭔가 그 과열된 양상에 대한 약간의 한번 지금 조금 숨고르기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분산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요새 인플레이션, 기업 가격제.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시중 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금리가 뭐 국채 금리도 있고 여러 금리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실질 뭐 명목 금리가 뭐 1.9 정도인데, 이때 뭐 S&P 미국의 S&P 퍼가 뭐 역사적으로는 16이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현재 기준금리 어떤 기준으로 뭐 테일러 준칙이 나오잖아, 2015년. 근데 지금 현재 뭐 S&P의 퍼가 23배로 좀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그 한참 양적 완화를 쭉 09년, 010년, 11년, 12년 하다가 이제 13년 12월부터 테이퍼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유동성을 조금 해소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 금리가 1.5에서 1.7인데 지금 현재 1.9 정도 수준이거든요. 실질 명목 금리. 뭐 이것도 테일러 준칙의 적정 금리라고 하는데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지금 그 시장에,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분명히 유동성 장세의 시장이 버블이 조금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나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뭐 조금 조정, 그러니까 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연착륙을 위해서 조금 어떤 그런 과도한 상승을 조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또 그렇다고 전체 막 섹터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또 해운이랑 철강이랑 오르고 있으니까 약간 아직은 순환매 사이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테크주들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조금 겪는, 이거는 약간의 백신 예방 주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고공고 행진을 하다가 뭐 이런 약간의 그냥 시장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적 역할도 없이 가다가 한순간에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만약에 혹시나 그 조정이 오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조정이 크게 뭐 나쁘지 않다, 나름 건강한 조정의 형태다 하고 지금까지는 좀 볼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머스크가 요새는 참 대단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의 선도자가 돼서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시키고, 뭐 이제 머스크라는 사람이 황금술사한 게, 연금술사한 게, 손만 대면 다 비트코인화 시켜버려요. 스페이스X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오늘 이런 우주 관련주들, 위성 관련주들, 뭐 캔코아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상한가 가고요. AP 위성은 진짜 끝모르게 올라갑니다. 와, 이거 진짜 만원에 봤는데 벌써 따블입니다. 이런 것들 진짜 한번 진짜 힘이 바삭바삭.
그 인텔리안 테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우리 그 한컴 MDS랑 한컴 위드나 이런 주식들은 지금 또 한번 묶이다가 같이 또 섹터로 묶여서 올라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위성 관련주들의 어떤 인사이트, 섹터의 분위기들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요런 쪽들, 곡물 관련주들이 좀 강하죠. 지금 이 조비, 제가 저번에 이 위에 있는 영역들을 좀 저평가 영역들이라고 했어요. 조비 같은 주식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치고 올라오죠. 뭐 실적 대비 좀 저평가돼 있는 회사고요. 농구바이오는 좀 올랐고, 뭐 차트상 부담 없는 거는 뭐 경농 이런 주식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런 그 지금 인플레이션, 곡물 가격들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좀 많이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또 비료 관련주들은, 화학 비료 관련주들은 봄에 1분기가 최대 계절적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아다리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인바이오는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버행 이슈가 좀 있는데, 근데 그런 법칙이 있어요. 요새 여의도에서는 그 오버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팔고 싶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올린다 이래가지고 신규 상장 주식들을 급등시키는 그런 현상들도 지금 뭐 하나하나 제가 다 사례를 소개하기는 그렇지만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약간 세력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바이오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오버행이 있습니다. 인바이오는 오버행들이 좀 있고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이제 그 하림 지주가, 이게 소리가 왜 이렇게, 네, 하림 지주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하림지주 자체도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저기 그 페노션 지분 52%를 보유하고 있는 페노션이 오늘 급등하는 바람에 특히 하림지주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림지주 그 페노션 지분 시가총액이 3조 500억 정도 되는데요. 페노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하림지주는 페노션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하림지주가 자회사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저평가된 상태고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된 상태라서 이렇게 좀 치고 올라왔고요. 오늘 KG 케미칼이 급등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철강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산업재 오늘 포스코 강판, 뭐 이런 동국제강, 뭐 이런 주식들이 좋았는데, 동부제철이 KG 동부제철이지 않습니까? KG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고, 동부제철 생각보다 좀 별로는 다른 제철 좀 올랐는데, 하여튼 그 지금 KG 케미칼도 지금 곡물 관련 사료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가지가 이제 연결고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제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주들이 좀 강하니까 이렇게 지금 오를 만한 상황이 됐고, 이번에 뭐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트리가 된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구리 가격, 제가 예전에 저 유튜브에서 소개드린 적 있는 뭐 풍산, 그 다음에 뭐 아연 가격, 뭐 고려 아연 이런 주식들도 요새 다 좋고요. 케미칼 주식들, 화학 주식 관련주들도 굉장히 다 요새 흐름들이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마니커 FNG 같은 회사들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여기 아까 기사를 제가 찾아놨는데 없네요. 예, 하여튼 마니커 FNG도 뭐 올해 기간 보고서는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는 좀 상황이 괜찮다고. 워낙 뭐 많이 지금 사실 전혀 오르지 않았으니까 이런 주식들도 좀 부담이 없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 소개해드리면 대한제분이라는 회사예요. 무슨 제분 이러니까 무슨 거름하는 회사인가 아니면 뭐 밀가루 회사로 또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새 곰표 맥주, 곰표 뭐 이렇게 트렌드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이 곰표라는 브랜드로 지금 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저 제한제분이에요. 제분이 밀가루 회사예요. CJ 제일제당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하여튼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집에 밀가루 파스타, 국수, 밀가루 이런 밀가루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하여튼 최근에 뭐 곰표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뭐 이제 그것도 만들어내더라고요. 대한 뭐 콜라보로 뭐 후라이팬까지 만들어내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다양한 콜라보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뭐 마일표 맥주도 나오고 뭐 골뱅이 맥주도 나오는데 근데 너무 그런 이제 지금 분위기에 막 따라 하는 거지만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고, 이 곰표 쪽 그 브랜드는 계속적으로 지금 성공리에 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제분 자회사단에서 이 우리화라고 하는 펫 관련 기업의 지금 성장성이 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상장까지 하려고 준비 중인데, 펫 간식, 뭐 펫 관련 플랫폼인데, 하여튼 우리와 지금 애견이나 키우고 계신 분들은 우리와를 또 아시는 분들이 있던데, 요게 약간의 성장 모멘텀이기도 하고요. 근데 4분기 실적 3분기까지는 보세요. 매출 7,200억에 260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러면 와 3분기까지만 해도 퍼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4분기가 오히려 실적이 좀 오늘 실적 발표 나왔어요. 안 좋게 좀 나와서 4분기 그 연간 토탈 한 240, 50억 정도. 아까 저기 실적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연결 기준으로 226억이죠. 그러니까 4분기가 약간 적자가 났어요. 이런 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큰 인사이트로는 대한제분이 왜 지금 뭐 원재료 매입이나 이런 이슈가 좀 있는지 요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정식 제가 뭐 추천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곰표 맥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런 지금 음식료품 관련 주들도 충분히 지금 음식료품 쪽까지는 아직 흐름이 오진 않은데, 음식료품 쪽 관련 주들도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쪽의 수혜로 지금 어쨌든 국내 내수주이고 환율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식료품 관련 주들로 한번 좋은 인사이트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이 왜 분위기가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기업들을 테크 주식들 예전처럼 뉴스가 나왔는데 그만큼 임팩트가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테크 쪽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예전에 같으면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5%뭐 3% 오를 게 요새는 조금 오르다 말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테크 쪽에서는 조금은 기관들이나 비관적이니까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거다 볼 수 있고요.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했다. 이 해운 관련 주들이 지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시크릿하죠.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 해운 운송들에서 BDI 지수나 이런 데서 제일 먼저 반응들이 오고요. 이게 지금 국내 해운 관련주입니다. HMM, 대한해운, KSS 해운, 페노션, YN텍 정도인데, 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주식들이 최근에 핫하지만 이 KSS 해운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SS 해운의 매출 구성은 가스선이 86%, 케미칼선이 13% 정도인데, 최근에 뭐 케미칼 쪽이나 뭐 어떤 운송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대표적으로 좀 저평가된 주식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산을 보면 2019년도 뭐 18년도에 보세요.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 470억, 19년도에 매출액 2,300억에 520억을 냈어요. 올해 3분기까지 1,700억에 370억을 냈어요, 영업이익을. 근데 시가총액이 2,600억. 그러니까 멀티플 뭐 8배, 7배밖에 안 되죠. 적자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차트도 굉장히 무난한 상승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이 비싸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대표되는 거는 HMM이랑 뭐 이런 주식들인데, 해운 관련해서는 오늘 페노션도 좀 많이 올렸고요. 근데 이런 주식들 뭐 페노션 이 페노션은 우리는 페노션 관점보다는 이제 하림지주 관점을, 우리는 저평가된 걸 좋아하는데, 하여튼 직접 해운주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KSS 해운이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산업재 이 운송 해운주 보이시죠? 오늘 다 이렇게 페노션, 대한해운, KSS 해운도 한 2% 정도 올랐고요. 시크리클 관련주 중에서는 뭐 최근 S오일이나 GS 흐름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 철강, 어쨌든 해운 뭐 이런 쪽으로 하여튼 시장이 지금 핫하고,
기관들이나 소위 말해서 하여튼 기관의 그 주변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쪽으로 하여튼 최근에 포커스를 맞추고 테크 주식들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이쪽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현상 자체를 좀 이해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뭐 전략이 있겠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새롭게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주식들 중에서 포트에 하나 추가해서 지금 약간 이 분위기에 소외되지 않게끔 내가 하겠다라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다, 내가 그동안 좀 싸게 사고 싶었던 테크 주식들의 조정이 있으니까 테크 주식들이 다시 싸게 사 모으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쪽 그 사이트들 막 시클이나 이런 쪽이 좋아가지고는 시장을 견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주식시장이 어쨌든 우상향하고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여력이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이다,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이라면 결국은 반도체, IT, 테크 주식 쪽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와서 시장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포트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